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판 작가를 위한 역사 브리핑 3편 근대 총론입니다. 제가 근대풍 로판이라고 할 때 이런 작품들의 인물들은 이미 현대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신화와 좀 섞어도 되는 찐중세나 굉장히 드레시한 로코코와 달리 이 근대풍 로판은 바로 이 21세기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화, 세계화 따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직전이에요. 근현대라는 용어에서도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근대풍 로판에 어울리는 패러다임도 기계, 자본주의, 변화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개량되고 방직기가 나오고 방적기가 나오면서 그 이전까지는 손으로 모든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손으로 어떤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고 하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다 만들어진 비단을 사서 저고리 한 벌 만들려고 해도 와,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전엔 원래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들려면 먼저 리넨이라고 칠게요. 그럼 아마씨앗을 심고요. 자랄 때까지 기르고요. 자라면 뽑아서 말리고요. 물에 담가서 살짝 썩히고요. 쪼개고요. 빚고요. 실을 잣고요. 그 실을 꼬고요. 그걸 배틀에 하나하나 걸고요. 한 단 한 단 일일이 천을 짜고요. 다 짠 천을 염색하고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요. 그걸 가위로 마르고요. 아까 만든 실 남은 걸로 시침질하고요. 몸에 맞게 다 손으로 꿰매고요. 다 꿰매면 단추를 또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붙이고요. 단추구멍을 또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요. 리본을 더할 거면 리본을 또 따로 배틀에서 짜서 더하고요. 레이스를 더하고 싶으면 또 레이스를 한 올 한 올 엮어야 했습니다. 농사일하는 집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일 하기도 원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데 이 과정을 다 하려면 아주 짬짬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됐었겠죠. 그렇게 밤을 새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한 벌 만들어진 옷은 1년에 2벌이나 바꿀 수 있으면 엄청 준수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설빔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자가 산업화 이전엔 귀했기 때문에 천이 화폐로 쓰이기도 했고요. 시골 농가에서 이렇게 열심히 천을 짜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아니, 원래는 사람 하나가 배틀 하나에 붙어서 북을 좌우로 움직여서 사람 몸 폭 정도로만 엮어야 했었던 직물이 웬 북을 자동으로 왼쪽 오른쪽 슝슝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요망한 기계 때문에 2배 이상을 갑자기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속도도 더 빨라졌고 양도 많아져서 이 방직기 놈을 들이면 사업가가 공장이란 걸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천만 빨리 짤 수 있으면 될까요? 이전 시대까지는 실도 다 저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손으로 살살 꼬아서 자아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미친 듯이 생산되니까 재료인 실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을 생산하기 편하도록 한 번 물레를 돌리면 여러 올의 실이 한꺼번에 자아내지는 도구가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미친 듯이 발명을 막 해대요. 수십 년 만에 손으로 한 필씩 짜내는 직물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원래 면직물은 전통적으로 인도 물건이 가장 질이 좋다고 해요. 목화의 원산지이자 면의 종주국인 거죠. 원래 그 목화가 조금 잘 자라려면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럽에서 면은 신비한 동양에서 수입된 값비싼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도 내수로 형성된 시장이 있지만 수출용 시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천으로 사가던 영국이 갑자기 원료만 사가요. 원료를 가공하던 인도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줄었겠죠? 그리고 영국이 엄청 싼 면직물을 자기들이 기계로 대량으로 막 만들더니 그걸 막 엄청 갖다가 덤핑을 해버려요, 인도에다가. 그러니까 인도 내에 천 짜던 사람들이 내수시장까지 망하니까 다 실직을 하는 거예요. 목화는 재배도 까다로운데 손질해도 손이 좀 가요. 목화솜 안에 씨를 빼내고 막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유럽에서 그 과정을 처리하는 기계까지 개발하면서 또 일자리를 뺏어가요. 기계가 나오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세계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전까지 간의 수공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생계는 시궁창에 처박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잘 나오니까 현대인인 우리가 슈퍼 가서 과자 사 먹고 계절 바뀌면 옷 사 입을 수 있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됐죠. 옛날 귀족들도 사교 시즌이면 드레스 한 벌 맞추면 대단히 부자인 거였는데 지금은 부자라면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나 한때 돈이 없을 순 있지만 옷가게에 옷이 없진 않고요. 근데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 그 격변을 겪은 사람들은 좀 난처해졌어요. 직물뿐 아니라 영국 산업 곳곳에서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농업에도 그게 영향을 미쳐요. 시골에서 고만고만하게 살던 사람들의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립니다. 대충 런던과 비슷한 배경의 근대풍 로판월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상의 도시 A가 있어요. 이 A는 요즘 해외 무역으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떼부자들 중에는 전통적 상류층인 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장사로 돈을 버는 게 귀족이라고 더 버는 건 아니니까요. A의 시민들은 원래 세 계층으로 나뉩니다. 상류층 또는 지배계급은 왕족 및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도 까다롭게 따지지만 그간 워낙 부유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의 수입은 지대, 즉 자기가 가진 땅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중류층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비귀족입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은 현대 한국에선 상류층의 직업처럼 들리지만 A의 까다로운 분류법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대 외의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아무리 점잖고 인텔리한 삶을 살아도 상류층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류계급 또는 노동계급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A의 노동계급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꾸 시골에서 큰 꿈을 품고 상경한 사람들 때문에 골목이 터져나갑니다. 이미 A는 수용 가능한 인구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하수 시스템은 엉망이고 일자리는 너무 적습니다. 공장에서 분업화된 작업을 병에 걸릴 때까지 추가로 해도 임금이 너무 적어요. 먹고 살기 위해 집안에 아주 어린애들까지 동원돼서 굳은 일을 하지만 돈은 적고 근무 환경은 열악하니까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이 시대 직업 중 흥미로운 게 부잣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뒤져서 쓸만한 걸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이전 세대보다 많은 공산품이 싸게 나오지만 여전히 아직은 모든 물자가 귀하거든요. 부잣집에서 버리는 아주 너덜너덜한 물건이라도 그중 쓸만해 보이는 부분을 떼어내 모으고 그렇게 일한 만큼 1급을 받는 거예요. 이 노동계급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큰 집의 사용인으로 들어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겠죠. 까만 드레스에 흰 에이프런을 두른 메이드가 이 시대 이미지입니다. 돈을 번 중류층들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인들을 열심히 고용했는데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용인 월급 주려면 생활비를 많이 절약해야 하는 집들도 꼭 한 사람 이상은 사용인을 고용했다고 해요. 메이드에 대해선 국내에 좋은 자료가 들어와 있지만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A시의 중류 계급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 지난 세기보다 행복할 거예요. 아까는 직물 이야기만 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면서 중류 계급이 전반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얼마나 부유해지냐면 이 중 부유한 사람들과 상류 계급 사이의 경계선을 긋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해집니다. 토지를 사고 상류층과 교류하며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후 티타임 때 친분 있는 집을 방문하고 맞이하며 과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지간히 돈이 없어도 사용인은 꼭 고용하려 들었는데 그것은 가사노동과 같이 몸을 쓰는 노동을 직접 하는 사람은 중류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엔 이전 세대에 비해 여성이 교육받는 비율이 올라갔어요. 귀족 남성들만 갈 수 있었던 학교라는 개념이 더 낮은 계급에도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가까워집니다. 사실 아카데미물은 전 그래서 다 근대물 로판으로서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직업 중 하나는 가정교사입니다. 교육은 받아놨지만 중류층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손에 꼽았는데 그중 TO가 많고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게 가정교사입니다. 남학생들은 남자 가정교사가, 여학생들은 여자 가정교사가 붙어서 여러 교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A시의 상류층, 귀족들은 어떨까요? 그들 삶은 기본적으로 늘 그래왔듯 괜찮습니다. 돈도 벌고 전쟁도 기획하고 무도회도 엽니다. 사교계 대비해 엄격한 절차가 수행되고
사교 시즌에 따라 레크레이션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중류 계급이 위협적입니다. 돈을 번 천한 것들이 자꾸 이쪽에 우아한 서클에 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교 예법이 까다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상대방을 배려하는 용도의 예법이었다면 이게 이제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변별력을 올리는 거죠. 호칭만 해도 어릴 때부터 사교계 서클 내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지키기 힘들게 까다로워요. B라는 땅을 가진 귀족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귀족의 자기가 공작이면 귀족들은 그를 공작님이라고 부릅니다. 비귀족들은 각하라고 불러요. 후작이나 백작이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을 비공, 존경하는 공 정도로 부르고요. 이 B라는 땅을 가진 귀족이 남작이면 그 사람 성인 C를 따서 C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소설을 이렇게 쓰면 독자분들이 호칭 외우다가 두통 오실 거예요. 군주의 권력은 이미 예전 같진 않은 지 좀 됐어요. 17세기 명예혁명 이래 A시의 정치는 의회가 합니다. A시 왕족들은 그냥 거기 있는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 귀족들이 단두대를 피해서 막 여기로 와요. 이제 이 A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지리적으로 엄청 넓어졌고 여러 정치 형태에 대한 소식이 바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쟁은 기사들이 안 한 지 꽤 됐어요. 직업 군인들이 총과 대포를 쏘면서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의주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살짝 옛날 유럽의 것과 아주 비슷해요. 조금만 더 지나면 냉장고랑 진공청소기도 나올 정도예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거대한 크리놀린을 입었던 여자들은 버슬이라고 해서 엉덩이 쪽만 부풀린 드레스로 갔다가 아르누보쯤 가면 아예 훨씬 자연스러워진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치마를 뼈대로 부풀리진 않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남자들의 옷은 이제 현대 수트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반바지가 기본이었던 예의 바른 복식이 긴 바지로 가고 미끄덩한 실크에 술을 잔뜩 놓은 옷 대신 더 어두운 색의 모직물 재킷에 면이나 마로 된 흰 셔츠, 모로 된 검은 바지 등이 흔해집니다. 조끼는 더 화려한 천으로 만들기도 했지만요. 시대 변화에 따라 여성복은 꽤 여러 실루엣으로 바뀌었는데 남성복은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아주 큰 변화는 없이 수트예요. 냉장고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식은 현대와 여전히 많이 다릅니다. 엄청난 향신료를 넣은 보존식이나 별의별 재료를 다 넣어서 한참 동안 먹는 빵 같은 것도 있고 중산층 이상의 식단은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고기했습니다. 근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반이 아니라 비둘기 고기, 양고기, 송아지 고기, 오늘 사냥해 온 새의 고기, 소의 뇌 같은 것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식사 예절은 현대 에티켓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던 세계문학 속 음식들로 커버 가능한 식단입니다. 현대 우리가 먹는 서양 음식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현대에 발명되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현대에 가까운 시대에 발명되었습니다. 일단 근대쯤 되면 신대륙에서 들어올 식재료도 다 들어왔고 중산층에게도 식사에 돈을 투자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식사는 다 시키셔도 됩니다. 이런 근대를 모티브로 한 배경의 소설을 쓰실 때 저는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상류층이 아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주역은 중류층이었으니까요. 여주 직업으로 아예 한여를 주는 작품군도 이미 꽤 있고 가정교사도 여러 유명 작품이 있죠. 상류층의 지위를 주려면 몰락귀족의 영예나 순진한 데뷔탕트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남주는 여주의 지위의 대척점에 있게 설정하면 재밌겠죠. 여주가 하녀면 남주는 주인이라거나 여주가 가정교사면 남주는 학생의 오빠나 아버지라거나요. 이런 설정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이미 이런 설정으로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더 나와도 돼요. 이야기는 얼마나 설정이 특이한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흔하더라도 주어진 설정에서 나오는 갈등을 얼마나 맛깔나게 살리는지에 있거든요. 이렇게 로판월드 구성에 주로 쓰이는 세 가지 배경, 찐중세, 로코코, 그리고 근대 총론을 모두 한 번씩 돌았습니다.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설정 강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이 바로 다음에는 웹소설 쓰기에 들어가기 전 해둬야 하는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얘기예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웹소설 강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